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강한 세력을 유지한 태풍 솔릭이 서귀포 해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김항섭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태풍 위력이 더 세진 것 같은데요. 네, 태풍 솔릭은 현재 제주 서쪽 해상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초속 3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가만히 서 있어도 몸이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제 뒤로는 집채만한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면서 태풍의 위력을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제주 전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한라산 윗세어룸에 6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해안 지역에도 15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400mm가량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라도에는 최대 순간 풍속 36m,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도 27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과 여객선 운항도 이틀째 중단됐습니다. 도내 항포구에는 어선 2천여 척이 대피했는데요. 태풍 솔릭은 현재 서귀포 서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오늘 오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그러면 태풍 솔릭의 예상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권현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태풍 솔릭은 제주와 가장 가까워져 있습니다. 솔릭은 중심기압 955헥토파스칼에 순간 최대 풍속 144k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강도 강의 중형급 태풍입니다. 다음은 태풍 예상진로 알아보겠습니다. 솔릭은 현재 서귀포 남서쪽 약 9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주는 오늘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후 솔릭은 오늘 오후 서해로 북상한 뒤 중부 내륙을 관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안 지역은 최대 순간 풍속 20에서 30m/s 내외, 산지는 40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 피해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산지에는 시간당 30에서 80mm, 그 외 대부분 지역은 시간당 10에서 3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100에서 250mm 정도가 더 오겠고 산지에는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솔릭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서 아침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다가 그치겠고요. 주말인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태풍이 강타한 밤사이 제주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고 강풍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천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거센 물보라가 있는 서귀포시 앞바다. 잠수복을 입은 해경구조대가 해안 일대를 수색합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23살 박모 씨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폭포 앞 계단에서 31살 이모 씨와 함께 사진을 찍다 노을성 파도에 휩쓸린 겁니다. 지금 태풍의 이 월파에 의해서 바다로 빠지셨어요. 남자분은 다행히 그 자력으로 나오셔가지고 신고를 하셨고 여자분은 그 파도에 휩쓸려서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기록적인 강풍에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서귀포시 안덕면과 색달동, 대정읍 상모리 등 제주 전역의 1,500여 가구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과 함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정전 복구 작업도 2시간 만에 모두 중단됐습니다. 태풍으로 복구 작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천여 가구는 전등불 하나 없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아까도 통화했더니 원인 잡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걱정은 저희 집에 이제 음식점이라 보니까 전기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바다에는 2, 3층짜리 건물 높이에 파도가 몰아치면서 보강공사 중이던 방파제에 공사용 시설물 91톤이 유실됐고
해안도로 3곳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어제부터 제주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끊기면서 고립 상태에 놓였는데요. 오늘도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관광객 4만여 명의 발이 묶일 전망입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기 운항이 모두 중단된 제주공항. 혹시나 하는 생각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관광객들이 공항 안을 서성입니다. 어제 하루 결항된 제주기점 항공편은 170여 편. 제주에서 피서를 보내려던 관광객 만여 명이 제주를 오고 가지 못했습니다. 我们今天没有找住宿，所以我们现在还没有知道去哪里睡，所以我们也不知道接下来会如何安排。 오늘도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이어서 제주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해도 사실상 운항 재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관광객 4만 5천여 명이 제주에 발이 묶일 전망입니다. 서울에 있는 비행기라든지 타 지방에 있는 비행기들이 제주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것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수도권 쪽으로 항공기가 출발하는데도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운항도 이틀째 차질이 예상됩니다. 바다에 높은 파도가 일면서 모레쯤에나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태풍 쏠릭으로 인한 제주섬의 고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태풍 북상에 따라 학교별로 학사 일정 조정 등 안전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각종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현장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과거 침수 피해를 겪은 학교에는 대비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신제주와 한천초, 남원중을 포함한 18개교가 오늘 하루 휴업을 결정하는데 도내 초중고 111곳이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제주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도는 비상 2단계로 격상해 경찰과 해경, 한국전력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24시간 상황 근무 체계를 갖추고 피해 예방과 복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오후 6시부터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됨에 따라 공항 체류객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공항 공사와 함께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위험 지역, 저류지, 대형 공사장에 공무원과 민간 자율방재단을 배치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 조치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교복비와 통학비 지원 등 돈 안 드는 교육을 확대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드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야 하는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춘천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돈 안 드는 교육의 핵심 과제는 고교 수업료와 교복비, 통학비 지원입니다. 고교 수업료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어서 정부 로드맵에 따라가면 됩니다. 중고생 통학비 지원도 추진합니다. 현재 화천과 인제, 횡성, 평창 등 4개 군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자체와 통학 여건 개선 협의회를 통해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바로 교복비 지원입니다. 1인당 24만 원에 달하는 교복비를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2만 6천 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한 학년에 1년 64억 원에 달하는 교복비 지원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대타협을 이끌어낸 고교 무상급식처럼 강원도와 시군의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교육감도 공약했고 지금 자치단체 장님들도 공약했고 의원님들도 공약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걸 잘 모아서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같이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군이 아직은 시큰둥합니다. 일단 제안조차 들어보지 못했다며 두고 보자는 반응입니다. 시재정상으로는 부담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교육청이 도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건지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어. 강원도 교육청이 돈 안 드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 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만큼 부족한 시군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2살 강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의 한 마트에서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재작년 11월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싸움을 말리던 50대 손님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대학교 갑질 교수 논란에 대해 학교 측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주대학교는 전모 교수에 대한 인권센터와 윤리위원회 조사가 끝나 피해 학생들과 해당 교수에게 결과를 통보했으며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6월 전 교수가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하고 공모전 수상작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었다며 수업 거부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등 16개 단체가 포함된 중앙운영위원회는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정당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주택 30호를 사들여 청년들에게 임대해 주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매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은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와 연립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이며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개발공사는 이와 별도로 올해 주택 100호를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개방형 직위를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무원 노조 제주본부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직 내부의 혁신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것인 만큼 공무원도 많이 도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임원들은 개방형 직위에 대해 임용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공무원도 차별받지 않도록 최종 심사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시는 각급 학교의 가을 학기를 앞두고 다음 달 14일까지 학교 주변에 노후 간판을 정비하고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합니다. 정비 대상은 교통이나 보행에 방해가 되는 유동 광고물과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입니다. 제주시는 올 들어 불법 광고물 61만 건을 단속해 4건을 형사고발하고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사업비 8억 7천만 원을 들여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5개 마을의 배수 개선 사업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합니다. 이에 따라 애월읍 어음리와 조천읍 와산리에 우수관을 설치하고 한림읍 상대리와 애월읍 하가리는 현황 측량이 끝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뉴스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